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댓글로 정말 많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데, 선생님, 저 남자인데 가슴이 여자처럼 나와요. 한쪽이 더 심한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혼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샤워할 때마다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수영장이나 찜질방 가는 것도 부담스러우시고요. 오늘 이런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이 증상은 생각보다 정말 흔해요. 의학적으로는 여성형 유방증 또는 가이네코마스티아라고 부르는데 남성의 약 30에서 70%가 일생 중 한 번은 경험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호르몬의 문제예요. 우리 몸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모두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면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나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유방 조직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세 가지 시기에 많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사춘기예요. 13세에서 18세 사이에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나타나는데 다행히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두 번째는 50대 이후인데 이때는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약물 때문인데 특정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쪽이 더 심해요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정말 정상이에요. 약 70%의 환자분들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각 부위가 호르몬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더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흔한 건 유방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보통 지름이 2cm 이상 되면 의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져보면 유두 주변에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게 느껴져요. 살짝 아프거나 민감할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체적인 증상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상체를 벗는 게 부담스러워서 수영이나 운동을 피하게 되고 옷을 고를 때도 가슴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걸로만 골라 입게 되죠.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먼저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실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등등. 그 다음에 직접 만져보면서 조직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인과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만약 약물 때문에 생긴 거라면 먼저 그 약을 중단하거나 바꿔보는 거죠. 물론 주치의와 상의해서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술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니까 금주하시는 게 좋고 금연도 당연히 해야겠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약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시행해야 해요.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적절한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럼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2년 이상 지속되고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만 많다면 지방흡입으로도 충분하고 유선 조직까지 발달했다면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해요.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도 많이 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수술이 무서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수술을 받으면 성공률이 95% 이상이고 재발률도 5% 미만으로 매우 낮아요. 흉터도 보통 유두 주변 3cm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BMI를 23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의사와 상의 없이 테스토스테론 부스터나 성장 호르몬 관련 보충제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약물들이 있어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일부 항우울제, 심장약, 위산 억제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보세요. 심리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런 증상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회활동을 피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먼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받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해하고 공감해주세요. 치료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격려해주세요. 그리고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돼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사례를 익명으로 말씀드릴게요. 20대 남성분이 사춘기부터 지속된 양쪽 유방 확대로 오셨어요. 생활습관 개선과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6개월 후에 70% 정도 개선됐어요. 또 다른 50대 남성분은 최근 1년간 급격하게 변화가 생겨서 오셨는데 복용 중이던 약물을 바꾸고 수술을 받으신 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만족도도 매우 높으셨고요. 치료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는 80%, 생활습관 개선은 60%, 수술 치료는 95%의 만족도를 보여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세요. 일주일 이내에 급격하게 크기가 변하거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궤양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겨드랑이 림프절이 붓는 것도 주의의 신호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도 답변 드릴게요. 유방암으로 발전하나요? 대부분 양성이고 유방암 위험도 일반인과 비슷해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받으셔야 해요. 운동으로만 해결되나요? 지방형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유선 조직형은 한계가 있어요. 수술 후 재발하나요? 적절한 수술을 받으면 재발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아요. 수술비는 얼마나 하나요? 병원과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매우 흔한 증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많아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이 먼저이고 치료는 여러분의 상황과 희망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계획해야 해요. 그리고 심리적 지원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한 고민은 건강한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용기를 내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